네, 여러분께서는 다채로운 뉴스 만찬 본격 뉴스 배달쇼 8부채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키워드에 대해서 SBS에서 가장 잘 아는 기자를 스튜디오로 모셔서 듣는 아는 기자 순서입니다. 오늘 경제 얘기여서 경제부 권혜리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 작가님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네. 새해에는 모든 분들이 들숨의 재력, 날숨의 건강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요즘 유행하는. 그래요? 지갑은 뚱뚱하게, 몸매는 날씬하게 맞아, 아닌가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아, 그런 것도 있나요? 네. 지갑 뚱뚱 몸매 아니 날씨. 요거 저도 얼마 전에 예. 들었는데. 좋네요. 그래요? 들숨의 재력, 날숨의 건강 얻으시길 되게 바라겠습니다. 한 30년대, 40년대 얘기 같은데. 네. 뭔가 이것도 뉴트로네요. 네, 그러니까 뉴트로긴 하네요. 네. 자, 청년들의 청년들을 지원하는 각종 제도에 대해서 오늘 검색이 많았어요. 일단 네. 첫 번째가 청년 저축 계좌고 두 번째가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네, 이렇게 두 가지인데 일단 청년 저축 계좌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하죠. 청년 저축 계좌는 네. 오늘이 지금 1월 3일인데 네. 인터넷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네, 많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좀 기다리셔야 합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네, 이게 4월에 출시되고요. 이거는 원래 없던 제도예요. 그래서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차상위 계층. 네. 차상위 계층은 그 말 그대로 그 가장 저소득 계층에서 바로 위 정도의 계층을 말하는 거죠. 차상위 계층의 만 15세에서 39세까지를 청년으로 보고요.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열심히 근로를 하고 어떤 일정한 조건을 채울 경우에 그 나라에서 모은 돈의 3배를 같이 적립해서 만기에 주는 제도예요. 얼마? 예를 들어 그래서 10만 원씩 부어서 네. 3년을 부으면 이게 360만 원이 되잖아요. 360이요? 네. 그거의 3배를 나라에서 적립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10만 원을 모을 동안 나라가 30만 원을 부어줘요.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네 배가 되는 1,440만 원이 되는 거죠. 아, 그렇죠. 그 네. 3배니까 1,080만 원을 주고 그러니까 360 더하기 자기가 모은 360. 사실 360 곱하기 4를 하면 네. 바로 나옵니다. 1,440만 원. 네. 그렇죠. 네, 1 플러스 죄송합니다. 3. 네, 수업을 잘하시네. 네. 합쳐서 1,440만 원을 돌려준다. 이게 청년 네. 저축 계좌인데 네. 아직은 아닌 거죠. 아직 아니고요. 4월부터. 그러니까 일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예를 그렇죠. 들면 그러니까 근로가 그냥 주는 게 중지되면, 아니라 네. 10만 원을 모을 뿐만 아니라 일단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연간 3회 이상의 그 관련 교육이 있어요. 그걸 이수를 해야 되고 교육. 그리고 국가 공인 자격증을 하나 취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그리고 차상위 계층이어야 계층이면서 하고. 청년이어야 되는 청년. 청년이죠. 청년이어야. 근데 청년의 나라가 기준이 산- 몇 시까지? 몇 만 시? 39세. 39세? 아. 근데 이게 요 만 39세가 그냥 나온 건 아니고 요런 비슷한 제도들만 다 요 정도를 하는 게 일단 나라에서 요새 하는 웬만한 청년 제도들은 만 35세 또는 만 34세까지를 청년으로 봐줘요. 네. 그런데 청년. 군복무 축하드려요. 국무부 기관이 청년. 네, 네, 조용하세요. 군복무 기관이 네. 좀 유용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군복무 기간이 긴 사람들이 있어요. 뭐 7년까지 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군복무 기간이 아주 오래 다니면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다 쳐줘서 만 39세까지도 청년일 수 있다. 사회로 나온 나이가 그렇게 늦어질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렇죠. 만 39세까지 최대 치고요. 거기에 차상위 계층이 꾸준하게 근로를 하려는 의욕과 성실성을 보일 경우에 나라에서 이제 시드머니, 목돈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돕겠다는 제도가 이번에 처음으로 생긴 거예요. 4월부터고요. 네. 또 하나가 청년 내일 채움 공제라는 건데 음. 뭐 제가 듣기로는 이거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거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이게 예, 말씀하세요.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네. 이건 또 뭔가요? 이거는 원래 있던 제도예요. 원래 있던, 이거는 네. 2016년 7월에 처음 등장을 했는데요. 네. 그때도 사실 굉장한 화제였습니다. 2016년 7월에도. 그런데 올해부터 달라진 게 뭐냐면 좀 그 그래프가 약간 나오는- 요거는 약간 까다롭게 됐지만 네. 지원자 늘어났어요. 네. 이것도 약간 비슷한데 이거는 사실 그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한다는 것보다 더 큰 개념이 뭐가 있었냐면 사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좀 근속하는 청년 근로자가 좀 없다는 게 그렇죠. 좀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는 부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근로 의욕도 고취를 하고 한 직장에 오래 다닐 수 있는 어떤 동기도 부여를 하면서 중소기업들의 경우에 청년들이 좀 더 오래 다니는 그런 직장이 될 수 있도록 그 양쪽에 다 혜택을 주기 위해서 2016년 7월에 만들어진 제도였어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죠.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달라지는 게 뭐냐면 네. 원래는
그러니까 사실은 웬만한 중소기업은 다 해당이 됐고요. 네. 일단 그 중소기업의 정규직 청년에게만 해당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건 다시 말해서 중소기업들도 정규직으로 많이 채용하라고 아, 약간 한 거였죠. 네. 예. 그런데 그 앞으로는 네. 이게 3년 평균 네. 매출이 3천억 원인 네. 기업들로 그러니까 조건을 뒀고요. 네. 이게 좀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청년 저축보다 훨씬 혜택이 커요. 왜냐면 5배거든요. 아, 그러니까 2년형이 있고 3년형이 있는데요.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네, 2년간 매달 12만 5천 원씩 300만 원을 부으면 나중에 5배가 됩니다. 2년 후에 1,600만 원을 줘요. 오. 그리고 3년형은 3년간 16만 5천 원씩 부으면 그럼 600만 원이 되잖아요. 3년 동안. 그럼 나중에 3천만 원을 줍니다. 오. 네. 근데 이거는 조건이 뭐냐? 내가 이걸 나 혼자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다니는 회사와 함께 신청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그 회사를 그동안 다녀야 돼요. 계속 2년이면 그렇죠. 2년, 3년. 근속을 네. 요하는 거죠. 네. 직장을 옮기면 안 되나요? 직장을 옮기는 경우에도 받아갈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약간 조건들이 있어요. 그것도. 네, 그냥 그만둘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주 다 못 받는 건 아니고 일부만 받을 수 있고. 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저렇게 나와 있네요. 저기 그 청년 내일 채움 공제라고 네. 지금 검색창에 치시면 네. 바로 이 웹페이지가 떠요. 딱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는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 따로 또 운영하는 네. 이 워크넷. 청년 내일 채움 공제 홈페이지인데 네. 그러면 저 워크넷이라는 데서 그 안에서도 워크넷. 청년 내일 채움 공제라는 저 페이지가 바로 떠서 검색창에 청년 내일 채움 공제라고 치시면요. 그러면 이제 들어가서 이제 자세한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저게 올해 좀 까다로워진 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중소기업들도 매출이 좀 중요해졌고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3년형은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많이 중요해요. 600만 원인데 2,400만 원이 네, 더해지잖아요. 네. 이거는 혜택을 줄이고 대신 2년형을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만 명이 이거 혜택을 받았어요. 네. 근데 2년형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6만 명, 네. 3년형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4만 명이었는데 네. 올해부터는 좀 더 이걸 합리적으로 바꾸자. 네. 그렇게 해서 사실은 13만 2천 명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늘렸는데 네. 2년형을 12만 2천 명이 네.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3년형을 1만 명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3년형은 뿌리 기술 기업에만 한정했습니다. 자, 뿌리 기술 기업이 뭐죠? 뿌리 기술 기업은 주조, 금형 그리고 몇 가지가 있어요. 아 제가 이것도 CG를 네.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취업을 나중에 약간 붙여주시면. 기피하는 그런 그렇죠. 약간 경향이 있는 회사. 취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면서 네. 그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근간이 되는 네. 제조업, 제조업 쪽에 취직한 또 그리고 중소기업, 중견기업. 네, 중소기업, 중견기업이면서 뿌리기술 기업이면서 혹은 그 관련된 장비를 제조하는 업종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정부로부터 우리 회사는 뿌리기술 기업에 해당하지 않나요? 라고 한번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렇군요.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3년형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회사가 신청을 안 해줘가지고 받을 수 네. 없다는 식의 네, 그런 의견을 그래서 나는 못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청년들도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그 취업 포털에서 한번 설문조사를 했더니 회사에서 몰라서 안 해준다, 회사에서 안 해주려고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것도 이제 들여다보면은 회사들의 경우에 이게 청년들에게는 좋은데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취직했던 사람들이나 경력자들이랑 사실상 나중에 이제 돈 차이가 좀 안 나서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상대적인 그런 그렇죠. 것도 그래서 있겠네요. 경력자들을 올려주지 못하면 이것도 안 해주려고 하고 그런 사장님들도 있다고 하는데 근데 회사 입장에서도 좋은 제도일 것 같긴 해요. 네,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안 좋은데 사실 이건 나라에서 주는 돈이거든요. 그렇죠. 나라에서 주는 돈인데 이만큼을 월급으로 쳐서 안 해주려고 하는 사장님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원래 2천만 원을 주려고 했는데 너는 나라에서 받는 돈 이만큼 있으니까 아 오히려 그럼 네, 회사에서 1,800만 원만 돈을 주겠다. 줄이는 네, 이걸 그런- 악용하는 그렇죠. 근데 신고할 그거는 수 정말 있죠? 신고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건. 그렇죠. 근데 네. 그러면 절대 안 되죠. 네. 절대 안 되고 이것도 이제 기업도 그 최소한의 어떤 도덕이나 여러 가지를 유지해야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록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신입사원이셨던 분들이나 경력들의 경우에는 사실 왜 우리한테는 저런 혜택이 없어라고 네. 생각을 하실 수 네.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게 이 청년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 어떤 나라에서 이렇게 지원해서 어떤 청년들이 그 어떤 종잣돈을 만들 수 있는 제도는 그래도 널리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사장님들 중에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기 아까 그 CG를 컴퓨터 그래픽을 보신 게 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나라에서 주는 돈이 있고 기업기여금이 있었잖아요. 네. 기업기여금도 상당하죠. 수백만 원이 되죠. 아
요거 아니고요. 요 다른 거 하나 올려놓으셨던 거 네.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하나 다른 겁니다. 또 다른 거. 네. 요거는 제가 이거 나온 김에 안 말씀드릴게요. 보입니다. 예, 예. 나온 김에 시청자분들은 말씀드릴게요. 안 보여요. 지금 지금 아직 안 이것도 나온 겁니다. 저희가 이게 프리뷰. 프리뷰. 이거 예, 프리뷰 지금 이쪽이구나. 방송국은, 예, 저 이쪽입니다. 방송이구나. 예. 네. 아직도 화면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는 네, 기자라고. 지금 이거라도 올려주시죠. 확인. 네. 말. 네. 요거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청년 저축처럼 이것도 만 39세까지 네. 정규 가능하고 네. 그렇게까지 오랫동안 군복무를 하신 분이 아니면 네. 보통은 만 34세 이하. 그리고 이거는 기한이 있습니다. 작년 7월 이후에 새로 중소기업 혹은 중견기업에 취업한 사람이어야 되고 그런 사람 7월부터 9월 사이에 취업한 분들은 당장 신청할 수 있어요. 네. 오늘도 당장 달려가서 신청할 수 있어요. 오케이. 예. 이거는 나 혼자는 못하고 회사랑 같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작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취업하신 분들은 2월 1일부터 열려요. 네. 그리고 지금 올해도 취업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런 분들도 2월 1일부터고 이게 어디 가서 할 수 있어요, 신청? 이거는 아까 보여드린 워크넷 있죠. 네. 거기 거기서 신청. 청년과 기업이 같이 로그인해서 신청을 하고요. 네, 네. 심사를 받아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어디 있으니까. 가서 하는 게 그렇죠. 아니라, 인터넷으로 할수 그다음에 있는 청약을 거죠. 달릴 수 있는데 이게 기업 기여금이 혹시 내가 내는 돈이 있을까봐 신청 안 하시는 사장님들도 있다는 거예요. 기업 기여금도 말이 기업 기여금이지 이것도 나라가 기업에게 주는 돈이에요. 기업이 내야 될 사장님들은- 돈이 아니다. 네, 사장님들은 인건비를 단 한 푼도 더 안 내실 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거를 받는 사람 한 사람당 실비도 받습니다. 회사에도 지원금이 있어요. 이걸 하면.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그런 경력자들이나 이런 분들 혹은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취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약간 불평등하다고 느끼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약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필요가 있겠어요. 제도의 취지상 네. 13만 2천 명은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다. 네, 그렇습니다. 뭐 청년뿐만 아니라 사장님들께도 아시면 좋을 만한 팁을 권혜리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어려운 경제 속에서 청년들에게 이렇게 희망을 주는 제도는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혜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